피프티피프티의 문제가 끝없이 회자가 되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은 주식과 상관없지만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통수돌이라는 신개념을 창조한 피프티피프티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누군가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황금알은 낳는 거위가 할복을 했다. 누가 만든 말인지 정말 살벌한 말인데 소송이 오고 가고 법정에서의 결과와는 별 상관없이 상황은 이미 종료가 됐죠. 가해자, 피해자가 이미 나왔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렸습니다. 패자는 너무 완벽하게 여론전에서 패배가 가려져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있을까? 업계에서는 일을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유승준 이후에 이견이 없는 국민 빌런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승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이제 비교 불가능한 빌런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뒤통수를 쳤고 작곡가들, 아이돌들, 기획사들 심지어 투자자들까지 분노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상황을 정리하자면은 중소돌이라고 대박을 쳤다라 뉴스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50-50라는 그룹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요. 어트랙트라는 기획사의 전홍진 대표님이 50-50라는 아이돌을 성공적으로 키워내셨는데 외주업체로 프로듀싱을 맡았던 더 기버스라는 회사의 대표인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성공이 보장된 아이돌을 강탈하려고 주도 면밀하게 진행을 했다가 딱 걸려서 소송이 걸리고 수면 위로 제대로 올라와 버렸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아이돌 그룹이 애석하게도 외주 프로듀서 더 기버스의 안성일의 편에 서서 어트랙트 전홍진 대표님을 향해 소송을 건 바로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른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면서 아이돌 등장 이래 최대 뒤통수 사건이 아닌가라면서 대중들이 아이돌이 아닌 기획사 편을 드는 유례 없는 사건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뭐 이런 내용의 사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런은 딱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피해자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방송에 앞서서 먼저 빌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뒤통수를 쳤고 민폐를 끼쳤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문을 꾸민 자, 외주업체 더 기버스의 안성일은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쳤고 지지하는 사람은 현재 단 한 명도 없는 최종 빌런이고요.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큐피트를 작곡한 스웨덴 뮤지션 3인입니다. 큐피트의 저작권을 안성일이 스웨덴 뮤지션 3인으로부터 1248만 원에 사왔고요.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 올라온 작곡가 이름은 스웨덴 사람이 아닙니다. 작곡을 한 사람 이름 대신에 시안, 키나, 아힌 등으로 등재를 시켜놨고요. 큐피트의 저작권 비율은 안성일 대표가 28.65%, 더기버스 66.85%, 백모 씨가 4%, 송자경 씨가 0.5%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 백모 씨는 더기버스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지분을 사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원래 작곡자를 등록 안 한 경우인데 유례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돈 주고 지분을 사온 것을 떠나서 작곡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멤버들 이름으로 대신 채워 넣었죠. 멤버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위해주는 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분 구입조차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돈으로 샀다는 건데 정작 권리는 외주업체인 더기버스가 가져갔다는 게 뭐 대단한 뒤통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웨덴 음악가 3인도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미친 감독님의 영상을 참고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걸도록 할게요. 두 번째 뒤통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미성년자 아이돌들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원래 기획사 사장님을 뒤통수 치도록 유도하면서 자신이 그린 위험천만한 영모의 그림 속으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아이돌들에 대해서는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서 왜 이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를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이 짧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부모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50-50의 상표권 등록 같은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당연히 안성일의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일은 이제 음원, 콘텐츠 저작권 쪽 전문가죠. 아이돌들과 그들의 부모의 뒤통수를 쳤고요. 아이돌 가족들은 아마도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겠죠. 7년 반 동안 피나게 노력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운까지도 사기꾼한테 뺏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뒤통수는 투자자들입니다. 예, 본인 것도 아닌데 본인은 외주 업체이자 대리인일 뿐인 건데 다 돈을 받고 했으면서 50-50 IP로 교보문고에서 유상증자로 100억 원을 투자받았고 한마디로 더 기버스의 지분 일부를 100억 원을 받고 판 건데 교보문고는 당연히 50-50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한 거겠죠. 근데 왜 원청이 아닌 하청이 투자를 했을까? 교보문고도 뒤통수를 맞은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교보문고 뒤통수 쳤고 스웨덴 작곡가 3인 뒤통수 쳤고 아이돌 애들과 부모 뒤통수 쳤고 그리고 당연히 본청 대표이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가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덧붙여서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빼돌리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17년 손승연과 관련하여 비슷한 빼돌리기 사건이 있었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게 아닌가. 거의 이 정도면은 감옥에 가는 것도 죄수들한테 민폐다. 사실 저의 바람은 50-50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죗값을 치러야 될 사람은 안성일 씨 하나이고 뭐 부모들이 뻘짓한 것도 안성일이 그려준 그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안성일 한 명이 이 죄를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간질 한 놈에게 집중을 하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남은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다 주어져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다. 통수돌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가진 아이돌들은 미성년자들이고 과연 영구 퇴출될 만한 잘못을 했는가? 이간질을 하면은 사회 배경 지식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믿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곁에서 노래를 만들어주고 연습하고 땀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안성일이라는 거죠. 왜 아이들은 안성일 편이 되었는가? 저는 전홍준 대표님의 책임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돌들이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없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컬투쇼에 나와가지고 아이돌들이 안성일을 대표님이라고 말을 하고 전홍준 대표님은 이제 바깥 양반이라서 그분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었는지를 잘 몰랐던 게 대표님과의 실제 관계였는데 물론 전 대표님께서 투자 받으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시계도 팔고 차도 팔아서 자금 마련하는 역할이었다 보니까 또 집안에는 안 계셨던 사정인데 이 상황을 기러기 아빠랑 비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너무 적절한 비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달 돈을 버는 족족 미국에 와이프랑 자식들에게 돈을 보냈더니 나중에 마누라가 이제 새 살림 차렸다고 이혼을 하자는 거죠. 근데 애들이 다 엄마 편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지 사실 애들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나쁜 의도로 아빠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밥 해주고 라이드 해주고 고민 상담도 매일 엄마랑 하고 살림과 생활 자체를 엄마랑만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빠란 존재는 아예 없다는 거죠. 아빠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아빠를 모르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굳이 따지면 엄마를 믿은 아빠한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아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자주는 못 오더라도 계속 얼굴을 최대한 비췄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돈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식사와 잠자리, 건강적인 문제랑 심리적인 고민들, 난감한 결정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혼자 키웠다면은 아이들은 엄마를 따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50-50 인터뷰 몇 개만 찾아봐도 이런 기러기 가족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옆에 있어준 안성일이 아이돌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고 그들에겐 대표님인 겁니다. 아무래도 프로듀서님이랑 직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유대 관계가 쌓이는 게 빨랐고 저희가 음악을 더 참여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50-50만 보고 모든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트랙트의 전 대표님도 이 비극에 대한 잘못의 지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중간에서 역모를 꾸미는 안성일의 농간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멤버들의 잘못과 비슷한 수준의 잘못이며 고로 멤버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대부분 아이들을 욕하시겠죠. 어린 것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벌써부터 돈이라 밝히고 뒤통수나 치고 진짜 야가 빠진 애들이고 진짜 돈을 밝혀서 뒤통수를 친 거면은 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 애들은 아마도 돈보다 의리를 지킨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저렇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알겠죠, 설마. 안성일 프로듀서가 베푸는 것 마냥 신경 써준 모든 행동들이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함이었고, 지금은 아이돌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전 대표님을 버리자고 설득을 하지만, 언젠가 아이돌들이 돈이 안 되는 날이 오면은 그냥 버릴 사람인 거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빨리 전 대표님께 석고대죄해라. 뭐 재개가 가능하든 아니든. 근데 전 대표님께서도 본인이 아이들 곁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착하시고 희생만 하셨고 좋은 분인 건 맞지만, 집안 바가지 물 새는지도 모르셨던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전 대표님과 아이들이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다만 한국에서는 활동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든 틱톡이든 고난의 행군을 하든 7년 반 동안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는 바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1년 9개월 정도가 돼가는데 1년 반 동안 수익이 없었거든요. 근데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50-50는 7년 반 동안 연습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낸다면 너무나 억울하다.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샵의 이미지로는 더 이상 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어려운 결론을 얻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았고 제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주변의 주장이 상반된 이재 양을 먼저 폭언을 한 후에 구타를 1회, 뒷머리를 1회 가격한 걸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